첫 번째,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문단 앞에다가 번호 매겨 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영혼 없이 번호만 매기고 있으면 안 돼. 번호 매기면서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으로 또 내려와서 현실의 어쩌고 저쩌고 칸토어에 의해서 또 네 번째 문단 보면서 칸토어는 눈치채는 거지. 세 번째 문단부터 끝에까지 칸토어가 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3번 문제 읽으면서부터 뒤에 5번 문제 하나 해결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1, 2, 5, 6은 일단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자, 위로 올라와서 이제 또 시작할게요. 수특 174페이지.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서 생각했다.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관점이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내가 알기로는 유한한데 세상은 무한하다고? 내 기억에 내 개념에 없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한이 무언데?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다. 됐어. 무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됐어.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하지만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인해서 무한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에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말 중요하지. 왜냐? 1번 문제 글 전체의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그러면 통시적 관점으로 쓰여 있는 건가? 한 마디 떠올리면 땡. 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이름이니까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별을 하였다.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이고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인 거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해 1씩 점점 커진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세는 거 가능해. 물론 끝없이 세야 하지만 손가락 꼽을 수 있어.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알 순 없어.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능성만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 자연수, 잠재적 무한. 자연수가 잠재적 무한이야. 요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 시간을 쪼개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무한해. 그쵸?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니까 무한히 큰 대상이 있을 수 없어.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시간 속에 있는 무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을지 모른다라고 해도 결국엔 얘 무한이야? 아니, 시간 속의 무한이야. 이런 거니까. 이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시작과 끝,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 무한은 어디가 있어?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잠재적 무한만 인정했었다. 현실적 무한은 이름만 무한이지 무한 아니야. 오직 잠재적 무한만 있어. 예를 들면 자연수.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중세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지하였다.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 칸토어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지문의 주인공. 칸토어는 얘가 한 말 다 찾아서 체크해 봅시다. 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무한을 생각했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원소 개수인 기수를 제시하였다. 칸토어에게 집합 A, B가 1대1이 대응이 되면 A, B는 같은 기수를 가지며 예를 들면 집합 A에 A, B, C, D 다음 집합 B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 개수로만 1대1로 대응되는 거니까 기수가 같아. 내용이 뭐 들었는지 신경 안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기수가 얘네 둘이는 같은 거야.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자연수의 집합 1, 2, 3, 4 무한히 짝수의 집합 2, 4, 2, 4, 6, 8 무한히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밑에 있는 이 집합이 위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일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자 보면 어디가 있어?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그냥 1차적인 생각이지. 근데 칸토어는 뭐 했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중요하지 않아. 개수가 중요해. 개수가 중요해. 자, 여기에다가 전부 다 2씩 곱해. 그러면 얼마 돼? 2, 4, 6, 8, 10 이렇게 갈 거라고. 개수의 변화 없이. 그러면 아까 있었던 짝수의 집합하고 기수가 같지. 이렇게.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모든 원소는 전부 다 1대1로 대응을 한다. 1은 2에, 2는 4, 3은 6, 짝이 지어진다. 이러한 대응은 무한히 이루어지고 결국은 두 집합은 1대1로 대응을 한다. 다시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은 결국 화살표 1대1로 대응을 한다. 1대1로 대응을 한다. 개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집합의 기수는 같다.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 짝수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더 작은 무한이다. 틀린 말이야. 개수 똑같으니까. 됐나요? 개수만 보는 거야. 개수만. 기수.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라는 걸 증명했다. 이런 지문 너무 땡큐지.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문단의 처음에서 벌써 답을 내줘 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갈씩 문단이 쓰여져 있다. 야, 이거 솔직히 내가 설명할 때 니들 이해하기 조금 힘들 것 같거든.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단 답 던져줄게. 중요 얘기 던져줄게. 그거기 때문에 두 갈씩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체크해 놓는 거 나쁘지 않아.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뭔데요? 자연수는 1, 2, 3, 4고 1, 2, 3, 4고 유리수는 1, 2, 3, 4에 얼마? 2분의 3 뭐 어쩌고 중간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유리수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개수가 같대. 살펴봅시다.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A와 B 사이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A와 B 사이에는 A의 중간인 2분의 A 더하기 B가 존재하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와 B 사이에서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B의 중간이 들어가지.
됐을까? 1과 2 사이에 1.5 있고 1.5와 2 사이에는 1.75 있고 1.75와 2 사이에는 1. 얼마 있겠지.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 무수히 계속 개수를 그어 나갈 수 있어. 이러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와 B 사이의 유리수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조밀성 뭐야?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 끝없이 무한히 많은 유리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밀성.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지. 그렇지. 자연수 예를 들면 얼마야? 2와 3 사이에는 얼마 있어? 2분의 5가 있는데 2.5. 2.5는 자연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연수에는 조밀성이 없어. 하지만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지. 유리수 안에 자연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끊어. 칸트는 왼쪽에 보고 있는 것처럼 대각화 증명을 통해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까먹지 않았을 테지만 1대1로 대응된다라는 건 숫자가 같다 아니야. 개수가 같다야. 있기만 하면 돼. 지울 수 있어. 자, 옆에 띄워놓고 볼게요. 그림 1은 첫 번째 행은 1을 분수로 하는 자연수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쭉쭉쭉쭉쭉.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밑에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밑에는 6분의 1 계속 가다 보면 얼마까지 나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러한 규칙에 따라 n번째 행은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했을까? n번째 행은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나열이 됩니다. 이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씩 세어가면서 하나씩 세어나가 하나씩 세어나가 하나씩 세어나가 하나씩 세어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선 다 걸려 다 걸려 선에 걸리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등 동일한 숫자를 제거해 나가면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 수 있고 유리수 배열의 자연수 1부터 하나씩 대응시키면 자연수의 양과 유리수의 1대1 대응이 같아집니다. 그렇대. 그래서 유리수 집합은 자, 또 결론. 자연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은 기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뒤에 한 번 더 똑같은 얘기를 해주지. 따라서 유리수 집합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과 기수가 같은 겁니다.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 마음속 한 구석에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뭐 그렇게 올 수 있어.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지금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뒤에 나올 거거든. 다음 5번째 문단. 칸토어는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와 1대1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했다. 다시 빨간색. 유리수와 자연수는 1대1 대응되는데 실수와 자연수는 1대1로 대응되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애를 포함할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실수가 자연수 포함할 거야. 그거는 알 수 있어.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고 이를 그림 2처럼 일일이 나열한다라고 합시다. 0. 그림 2의 첫 번째 무한소수 R1은 소수의 첫째 자리에 A11을 다른 숫자로 바꿔서 새로운 소수의 첫째 자리에 두고 두 번째 무한소수 R2의 둘째 자리 A22를
다른 숫자로 바꿔서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에 두는 식으로 무한소수를 만들면 여기 A 1, 1, 12, 2, 2, 3, 3, 4, 4, 5 이거를 그냥 아무 숫자로나 바꿔. 그러면 예를 들면 1, 2, 3, 4, 5, 6, 7인데 여기를 0.2, 2, 3, 4, 5 얘를 0.22345에서 0.23456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러면 처음에 이 목록에 써놨던 거에 없던 애들이 생긴다고. 그건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A11을 다른 숫자로 바꾼다면 그건 아래 1 다시야. 그러면 0. 뭔가 다른 수 A12, A13, A14 이렇게 같은 거니까 지금 내가 쓴 아래 1 다시는 이 원래에 없던 숫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아래로 무한히 때려 넣을 수도 있으면서 이 사이사이에 무한히 계속 때려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기 어디가 있어? 새로운 무한소수를 만들면 원래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짓을 계속 반복하면 다른 무한소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1과 0 사이의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한다라는 가정은 잘못된 거다. 즉 0과 1 사이에는 무한한 숫자만큼 무한소수가 생길 수 있어. 0과 1 사이에. 그래서 0과 1 사이의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했다라는 가정은 잘못됐다. 나열할 수 없어.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1대1 대응은 되지 않으며 조밀성을 보인단 말은 뭐야? 요 두 개 사이에 끝없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조밀성이잖아. 1과 2 사이에 누군가 만들 수 있어. 2와 3 사이에 누군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밀성은 있지만 걔네들은 어디에 있어? 자연수와 1대1 대응되지 않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 계속 밑줄이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이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개수만 따지는 거야. 개수만. 마지막. 한편 칸토어는 모든 무한 중에서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정의했어. 그러면 칸토어씨 알겠어요. 실수의 집합이 실수의 집합이 자연수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건 알겠어요. 그러면 실수보다 더 큰 집합이 있나요? 있지. 그것보다 더 큰 집합 있죠. 그러면 계속 가요? 아니, 어느 선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는 무한이 있어. 가장 큰 무한이 있어. 절대적 무한이지. 그게 뭔데요? 그건 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무한에 대한 칸토어의 연구는 아까도 했잖아. 뭔가 아닌데? 이 생각. 당시 수학자나 철학자에게 환영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맨 앞문단 잠깐 넘어와 볼까요?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했는데 남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걸 말했습니다. 무한을 회피하는 이전의 태도에 멈추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썼죠. 현대 수학 및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됐을까요?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집합이 제일 처음 단원에 있지. 이렇게 수학과 나온 애들한테 얘기해보면
대학에서 배울 때 집합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 이제 말로 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3번 문제만 같이 하고 나머지 여러분 문제 드릴 거예요. 3번. 아, 이거 무한의 방 엄청 자주 나오는 얘기지. A 호텔에는 무한 개의 방이 있어. 모든 방부터 1, 2, 3, 4 자연수로 호수가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A 호텔은 자연수의 집합이야. A 호텔은 자연수의 집합이야. 그 호텔의 모든 방에는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새 손님이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저기 끝으로 가세요 할 거야? 아니야. 방송을 하면 돼. 지금 계신 방에다가 더하기 1번 방으로 옮겨주세요 하면은 옆으로 한 칸씩만 밀리면 새로 온 애 한 명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한 명의 새 손님이 투숙할 경우 지배인은 방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 호수 더하기 1번 방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1번 방은 비고 새로운 손님이 묵을 수가 있어. 똑똑한데? 다음에 카운터에 무한한 명의 새 손님이 찾아와서 투숙할 방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방송을 하면 돼. 지금 계신 방에 곱하기 2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순식간에 무한한 방이, 빈 방이 생겨. 그렇지. 1번에 2번 가고 4번 가고 3번 1번 방이 2번, 4, 6, 8 갈 거니까 1, 3, 5, 7, 9 홀수번 방 비어 있을 거거든. 그러면 홀수번 비어있는 방에다가 남아있는 손님들 모두 투숙시킬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1번 고대인들은 우선 무한을 회피하려고 했지. A 호텔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대인들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회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완전 맞는 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 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 무한한 손님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저 맨 끝에 방 번호 뭐니? 모르지. 전체 방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거는 머릿속에서만 가능해.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용어를 쓰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방은 잠재적 무한이지. 잠재적 무한이야. 3번 칸토어는 A방의 집합, 호텔의 방의 집합, A 호텔의 숙박 중인 손님의 집합, 둘 다 무한인데 한 사람이 한 명씩 방을 쓴다라는 건 1대1로 대응하는 거네. 같은 기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맞지? 밑에다가 쓸까요? 1대1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다음 칸토어는 A 호텔의 연속된 방 사이에 유리수를 호수로 하는 무한한 수의 새로운 방이 생성이 되면 무한한 수의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항상 방이 남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리수 집합의 기수가 자연수 기수의 집합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쵸? 유리수의 기수가 자연수의 기수보다 크니까 빈 방이 남는 거지. 근데 앞에 뭐 했어요? 여기 유리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과 기수가 같는 겁니다. 1대1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방이 남지를 않아. 이렇게 방이 남지 않아. 여기에 칠하셔도 되고 또 앞에다가 칠하셔도 되지. 이 자연수 집합과 유리수 집합은 기수가 같아. 이거야.
됐을까? 사실은 이거 답만 찾는 거면은 거저 찾을 수 있어. 왜? 우리 아까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거든. 기억해야 돼. 어디에 빨간색 체크해 놔야 되는지. 이거는 처음과 끝이니까 두 갈식도 아니고 양갈식이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 남는다고 생각하겠군. 틀립니다. 남지 않아요. 왜? 유리수의 기수와 자연수의 기수는 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칸토어는 A 호텔에 원래 숙박하고 있는 전체 손님의 집합과 새로운 손님이 숙박한 이후의 전체 손님의 집합은 그래봐야 손님 수 셀 수 있잖아. 한둘 셋 넷.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고.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됐을까? 1, 2, 4. 5번까지는 그냥 같이 한번 해드리고 5, 6번 하고 세 문제만 드릴게요. 칸토어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 그 크기를 파악하는 건 가능하다. 그렇지. 왜냐? 칸토어는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없는 건 하나, 절대적 무한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이라는 거는 일단 절대적 무한이 아니고 절대적 무한이 아니니까 크기 파악하는 거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1번 괜찮아.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각 무한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리수와 자연수는 크기 같잖아. 근데 자연수랑 실수는 크기 다르지. 자연수, 실수 이렇게 갈 거니까 그 크기는 다를 수 있다. 맞지? 무한은 현실의 영역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현실 너머의 영역 또 나왔네. 절대적 무한. 무한에는 현실적 무한과 절대적 무한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괜찮아. 수학적 사고 과정에 따라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다 보면 무한한 존재인 신의 영역, 절대적 무한을 다다를 수 있다. 알 수 있다. 아니, 그건 모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인간은 무한에서 기수 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가장 기수가 큰 무한, 절대적 무한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 왜냐? 그건 신만 아는 거니까. 결국엔 따지면 어디가 있냐? 3, 4, 5번이 그냥 다 같은 말이네요. 사실은. 밑에 6번 문제는 됐고 다 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 2, 4번인데요. 1번도 사실은 거저 먹을 수 있죠.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가는데 고대인은 무한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고 칸토어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 주인공 칸토어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구구절절히.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소개하고 무한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칸토어 씨의 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냈군요. 의의까지 이야기해주면 딱 좋지. 1번의 정답 5번. 실제로 2, 4, 6번 세 문제 엄청 넉넉하게 시간 드릴 거예요. 3분. 잠재적 무한은 세는 건 가능하지만 마지막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가자. 잠재적 무한. 가능성으로만 있어. 자연수의 집합이 예를 들면 잠재적 무한이지. 이 잠재적 무한은 끝없이 전개되니까 무한이 큰 대상은 있을 수 없어. 전체의 모습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
지문에는 전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 라고 했지만 1번 맞는 얘기지. 2번 무한은 실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입니다.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해, 잠재적 무한은 실체 없이 가능성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2번에 2번 맞는 얘기. 2번에 3번. 두 집합이 모두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얘는 옆에다가 쓸까? 어디 있을까? 두 집합은 모두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예를 들면 두 집합 뭐 할까? 조밀성을 보이는 집합, 유리수 집합. 그 다음 실수 집합. 두 집합의 원소는 1대1로 대응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 실수의 집합이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지. 4번.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먼저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 유리수하고 자연수, 유리수랑 자연수 비교할 거야. 유리수 몇 개인지 알아야 돼? 자연수 몇 개인지 알아야 되나? 일단 알 수 자체가 없고 계산하면서 하나씩 다 지워져 나간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남는 게 있나. 그러니까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만 알면 되냐? 얘네들이 1대1로 대응하는지의 여부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틀린 얘기지. 정답 4번.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을 크기를 비교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치. 어때요? 얘네 둘이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가능해? 같아.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가장 큰 자연수랑 가장 큰 유리수는 뭔데? 모르지. 그러니까 정답 4번 됐을까? 다음 4번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오호 제일 좋지. 기역과 대각화 증면. 대각화 증면 뭐 있었지? 이렇게 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지우는 거. 그게 대각화 증명. 그다음 대각선 논법. 어떤 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의 1대1 대응 여부를 찾아보는 겁니다. 기역은 자연수랑 누구랑? 유리수랑. 니은 유리상시는 누굴까? 유리수랑. 니은은 자연수랑 실수랑 서로 비교해 보려고 했었던 거지. 1번 오케이. 기역 니은 모두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더라도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기역에서는 다시 누구? 자연수랑 유리수랑 비교했는데 둘이 1대1 대응해서 크기 같지. 니은에서는 실수랑 자연수인데 실수랑 자연수 1대1 대응 안 하고 얘가 남지.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가 같다? 아니, 니은에서는 집합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기역을 통해서는 둘 크기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니은을 통해서는 그 크기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2번 틀리지. 3번 기역과 니은에서 유리수와 실수는 조밀성을 갖습니다. 그 얘기 아까 앞에 있었죠? 여기 두 사이의 가운데 거, 요 두 사이의 가운데 거, 둘 사이의 가운데 거 계속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 기역은 두 유리수 사이의 다른 유리수를 찾는다. 그렇죠. 니은은 나열해 놓은 실수를 바탕으로 나열해 놓은 실수, 나열해 놓은 실수, 나열해 놓은 실수를 바탕으로 원래의 목록에 없었던 것, 여기 있는 거 얘만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목록에 없던 애들이 추가되는 거니까 새로운 무한소수를 찾는 겁니다. 맞지? 기하에서는 새로운 유리수를 찾아도
자연수 집합과 기수가 같다라는 걸 확인하지만 그렇지 유리수와 자연수는 기수가 같았으니까. 니은에서는 보기의 목록에 없던 무한소수를 찾으면 자연수 집합과 기수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완전 맞는 얘기지. 실수가 더 크니까 범위가. 그래서 정답은 2번. 뒤로 넘어올게요. 6번 문제 어휘 문제였었는데 그치 여러분들 자꾸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문제 푸세요. 3분 시작하면 어휘 문제 먼저 손대라고. 그건 습관 들여놔야지. 이렇게 단어 뜻 바꾸기로 잘못되어 있는 건 정답 5번.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결성합니다. 보통 뭐를 결성합니까? 아이돌 결성. 우후! 저 나중에 아이유 콘서트 하면 저는 바카스 입고 우리 딸내미는 비타 500 옷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가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 알아? 엄청 유명한 짤이 있는데 어떤 애가 마이쮸 분장해가지고 아이유 무대에 올라간 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요. 결성합니다. 아이돌 그룹 만들 거예요. 조직이나 지은이 너무 좋아.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다. 이런 뜻이고 이는요 단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구성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하는 건 뭔가를 만드는 거야. 뭘로 뭘 만드는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짜서 만들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